그 다음에 이제 GTX 얘기를 좀 해봐야죠. GTX 얘기. A, B, C 노선이 있습니다. 진행 과정이고요. 우측으로 가지는 않아요. 좌측으로 갈 예정입니다. 좌측으로. 좌측으로 가죠, 이젠. 좌측으로 가려고 계획을 한 거니까. 속도는 180, EMU 180짜리. 그다음에 기본적인 골격은 다 일반 열차 골격이에요. 다만 요금 체계만 지하철 요금 체계를 갖는 거고,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열차 개념입니다. 다만 일반 열차인데 지하철처럼 별도의 자리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승객을 우리가 지하철처럼 배치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타게 되고, 근데 이게 또 요금 체계는 또 약간 좀 비싼 지하철 요금 받게 되는 거고, 하지만 차량 자체는 또 일반 열차 차량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동탄에서 수서역까지는 뭐 지금 국토부가 워낙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2024년에 개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반기에는. 상반기까지는 모르겠고 앞으로 2년 후 지금 공사가 상당히 됐단 말이에요. 수서역 공사하고 있고 성남역에서 갈라지는 구간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2024년에 개통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운정에서 서울역이나 삼성까지는 들어가는 데는 얼마큼 걸릴까요? 라고 하면은 이거보다는 좀 속도가 틀려요. 사업 속도가. 얘네들은 이제 노선 일부 공사하고 그다음에 역공사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아직도 좀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역과 삼성 구간 여기는 또 아직 뭐 제대로 시작을 많이 못했어요. 하긴 했지만 여기 구간도 북한선 구간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24년은 힘들죠, 맞죠? 26년이나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만약에 삼성역을 이렇게 무정차 통과를 해서 수서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삼성역이 일단은 그 지하 5층, 6층, 그 5층, 6층이 상당히 깊은 구조물이거든요. 다 파서 구조물을 얹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선로를 깔아놓고 해야 무정차 통과지. 그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무정차 통과를 할까요? 맞죠?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그건 어렵다. 어려운 부분이다. 수서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예전에 뭐 지하철, 7호선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되게 끊어서 많이들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황적으로 보면 끊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보기엔 삼성역이 개통이 뭐 28년이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그 삼성역 지하 복합화성센터가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사업의 연장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거와 물려서 같이 조금 더 연기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상징적으로 개통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개통을 했을 때 과연 이제 첫 번째, 이제 어쩌면 약간 시범 사업 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 사업에서 요금을 얼마나 받게 될 거고, 과연 어떤 시너지가 생기고, 어떤 의미가 있을 거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향후의 GTX의 방향성이 있다는 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요금에 대한 것들이 대략적인 부분들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받겠다라고 정확하게 고지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뭐 혹시라도 여기 또 여러 가지 무임 승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정의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또 속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요 처음에 개통된 한 뭐 몇 개월 1년 사이에 어떤 GTX 향방 생각보다 빠르다 생각보다 쾌적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충분히 출퇴근해서 이용 가능하다 라는 게 사회적으로 여러 형태로 인식이 가능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지하철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B노선과 C노선, 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C노선 한번 얘기했을 때, 진짜 뭐 상록수역, 뭐 의왕역, 뭐 인덕원역, 앙심역, 다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하다가 결국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철도라는 것 자체가 되게 정치적
정말 생물입니다, 생물. 예, 정치적 생물이라, 예,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 정차가 되기도 하고, 예,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당초의 목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 경우에 따라서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는 이제 비노선이죠. 아직까지 민간 사업 제한이 예,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과연 요구관에서 어디로 이제 추가가 될 거냐, 또 요구관도 이렇게 끝날 거냐, 아니면 뭐 또 별도로 또 여기 정체가 될 거냐, 아니면 추가가 될 거냐, 이런 것들 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책에 좀 자세히 써놨으니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비노선은 아직 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좀 더 얘기를 드려보면, 용산에서 이제 망우가 아니라 상봉이에요. 상봉역입니다. 상봉역. 예, 상봉역까지 그렇죠? 이렇게 딱 배우는 구간, 이 구간을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 뭐 원래는 뭐 입찰을 한 해 만에 하는데, 근데 결국 이 입찰하는 업체가 적어서 아마 뭐 잘하면 뭐 수익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이제 민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왕숙역은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갈매역이냐, 갈매역이 생기겠냐라고 했을 때, 왕숙역하고 갈매역은 너무 가까워요. 별내역하고 이제 갈매역이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게 결정되기는 어렵다. 그럼 그 돈을 또 누가 낼 거냐, 어떻게 낼 거냐. 너무 이제 구간이 짧다. 그러면 그만큼의 수요가 있느냐, 갈매역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런 한계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민간에서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번 신호선도 3개까지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비노선도 3개까지 제한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굳이 무리하게 제한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확실하게 수요가 당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건 역을 하나 공사한다 그러면 한 1,500억 정도 들거든요. 이제 그 돈을 부담해 가면서 과연 지를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만약에 논다라고 하면 송도와 인천시청 사이에 뭐 연수 쪽이나 뭐 그쪽에 하나 놔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제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 이제 수인 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하나 제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수역하고 청학사거리, 좀 더 옆에 가면 청학사거리입니다. 그게 뭐 어디에 놓여지든지 간에 결국은 다 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공통된 그 지역들이 있잖아요. 맞죠? 연수역 좌측, 그다음에 청학사거리 우측. 그런 데가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많이 좀 올랐다가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거기도 좀 이제 빠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전에 이게 시장 상황이 좋으면 이런 이슈들은 상당히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좀 이렇게 반영이 크진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지금 실거주 베이스다라고 하면, 지금 뭐 어찌됐건 비노선도 빨리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당장 효과는 크지 않지만, 때가 되면 또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들을 초이스하는 데 있어서, 뭐 A, B, C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당장 가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역들이 추가로 신설되든 어찌됐건 신설이 되는 지역들은 나중에 시장 상황이 올 때 분명히 받쳐주고 치고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안 검토를 하실 때 충분하게 의미를 부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디노선, 뭐 아무래도 디노선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이 좀 문제지만, 향후에 대세 상승 이런 장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 디노선이 견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좀 멀리 본다라고 하면 디노선까지도 여러분들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